배 대표님, 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가 29일 날 이제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 이후 사실은 21일 날 지명이 된 이후 예. 한동훈 바람이랄까 언론에서는 이제 한동훈 효과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런 효과가 여론조사상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가 여론조사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우선적으로는 빅데이터 언급량입니다. 아, 그만큼 빅데이터. 빅데이터에서 언급량이 많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도 언급량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뭐 기성전 한동훈. 그러니까 일단 엄청난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로 갔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언급을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회 인선. 또 누구 뭐 사무총장에는 장동혁을 임명했다. 뭐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령 배종찬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고영선 TV에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이 빅데이터 언급량이 일단 많아졌다. 그거는 주목도가 높다. 아,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2016년에 그렇게 많은 미국 여론조사에서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그럴 때 단 몇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봐라. 구글 빅데이터에서 트럼프로 도배가 된다. 아, 그렇게 이게 나왔었죠. 심상치가 않다. 네, 모든 여론조사상에서도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왔는데 구글 그렇죠. 트렌드에서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분석. 나오니까 트럼프가 예. 결국 당선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언급이 일단 많이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언급량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주목받는 얘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 뭐 사실상 지명된 거나 다름없었던 데가 지난 20일, 21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일, 21일 지명된 것까지 포함됐던 이틀 동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36.7%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39%로 2.3%포인트 올라갑니다. 예. 2.7%포인트 올라갔네요. 예. 예, 36.3%에서 39%로 올라가니까요. 2.7%.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도 그리고 부정평가는 또 대통령 부정평가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도 한동훈 효과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게 그 시점에 한동훈 외에는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상으로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런 뉴스를 접해본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 큰 폭으로 내려가 그런 뉴스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비대위원 인선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여하튼 첫 단추로만 놓고 보면 한 비대위원장의 주목도와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불출마를 선언한 거죠. 이 불출마를 선언해버리면서 우리 고영신 박사께서도 그 말씀을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신 첫 번째로는 영남 중진들 꼼짝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그걸 받을지 말지 김기현 전 대표하고 그때 줄다리기를 했어야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꼼짝 마! 내가 불출마야! 그러니까 이제는 영남 중진이든 누구든 칠 수가 있어요. 예. 꼼짝 마! 불체포 특권 서명 안 해? 공천 안 줘? 분명히 해버렸습니다. 수랑전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자, 당 내에 경고장을 날렸는데 또 하나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는 불출마하는데 당신은 뭐야 통합 비대위 하라는데 안 하지 시큰둥하지 반응 없지 무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했는데 당신은 그 약속도 안 지키지 등등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불출마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도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 한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고 대선 후보인데 당선됐는데 총선 승리까지도 견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줄 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까? 한이겠죠. 예.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권력 누수나 대통령과의 권력 갈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전 불출마입니다. 비대위원장 끝나고 나면 전 떠납니다.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에서도 아까 2.7%가 오르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민주당과의 격차가 한 8 내지 10% 됐는데 그렇죠. 2.6%로 이렇게 좁혀져 버렸고. 예. 아,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인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예. 자, 국민의힘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을 이 조사는 18일부터 21일까지였고 정당 지지율은 20일, 21일인데 두 개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더 좁혀졌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디어 리서치 예. 그 이전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든가 여론조사 그렇죠. 공정 그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한 게 미디어 리서치가 25, 26일 날. 예, 최근입니다. 이걸 보면은 국민의힘은 42.4, 민주당은 35.7로 완전히 역전이 됐고. 더 벌어졌죠. 예, 더 벌어졌죠. 윤석열 대통령도 42.6으로 40%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동반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40%. 한동훈 효과죠. 한동훈 이게 효과. 이른바 말하는 고 박사님도 알고 계신 언론학 박사, 이게 바로 컨벤션 효과입니다. 네, 컨벤션 그러니까 한동훈이 쫙 등장하니까 마치 전당대회를 한 것 이상이에요. 예. 그래? 한동훈이야? 이러면서 이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비교가 되면서 바로 한 장관의 이 주목도와 또 결집도를 통해서 지지층들이 더 올라가는, 그게 이게 맞는 거죠. 그때 고 박사님하고 우리 고영신 TV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 다른 사람이 없다. 한동훈이 와야 뭔가 죽이 되든 한동훈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슨 카레밥이 되든 무슨 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2, 21일 할 때만 해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 수도권이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그때는 이재명이 조금 앞섰어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부터 뒤집혀가지고 미디어 리서치 중요합니다. 25, 26일 한 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까지도 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가죠. 특히 인천, 경기는 그래도 이재명 텃밭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신경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경기도입니다. 아, 그렇죠. 가장 지역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전 지사가 이재명, 현역은 또 자기 대선 후보인 김동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항할 사람은 자기 대선 후보로서 가장 강력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인천, 경기는 경기도 때문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디어 리서치 결과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해볼 만한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등한데? 아, 인천은 이재명이 자기 지역구 아닙니까? 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이든 누가 나가도 아니 이재명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지명되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기를 누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다 너머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한동훈을 좀 방심했다가는 완전히 필패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만 한동훈은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이다. 경계해야라. 이렇게. 역시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의견 일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나마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선 의원 아닙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겠죠. 가장 객관적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정성호 의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위기는 뭐냐면 그게 정성호 의원뿐이라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예. 보기에 따라서는. 아니 정성호 의원만 이런 말을 하는데 누구는 뭐 200명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나땡 얘기하고 있지 누구는 않습니까? 뭐 한나땡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의원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나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1차원적인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정청래가 그런 얘기 했어. 바로 그 얘기를 한나땅 했습니다. 했으니까. 정성호 의원은 언제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 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죠.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상황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정성호 의원은 제대로 보면서 서울법대 출신입니다.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한동훈 그거 단순한 거 아니야. 야 잡아보면 안 돼. 쓰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누구를 업수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까? 예. 없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대세를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카레밥이 되든 스파게티가 되든 몰고 올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한동훈과 여러 면에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다 비교될 거다. 그 현상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보면 예. 그동안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간의 싸움으로 계속 그렇죠. 그 모든 뭐 단어랄까 연관어가 예.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총선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86 운동권 정치 심판론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프레임 자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꼰대 진보대 이 젊은 뉴 보수 간의 싸움 이런 양상이 돼버린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판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뉴보대, 뉴보수 대 꼰진, 예. 꼰대 진보의 대결이에요. 제가 무슨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라면 이게 정말 빅빅빅 뉴스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루지도 않아요, 잘.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한동훈이야. 예. 한동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한동훈이 이 사람을 왜 비대위원으로 인선했는지 여기에 모든 게 다 꽂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이낙연 이 해동에 대해서도 누구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게 제일 궁금한 거.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라고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거 포기 못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귀 기울이지 않으셨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거든요. 예. 대통령의 반응이 아닙니다. 왜? 대통령은 더군다나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는 그런 말을 막 쏟아 부을 거예요. 그래서 총선 어떤 판에 있어서도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그렇죠. 아닙니까? 총선은 구도, 인물, 정책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 이재명 이 싸움으로 가면은 이 만만치 않은 싸움인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완전 그림이 달라지죠. 네. 예, 그림이 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한동훈의 등장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영남 기득권 정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그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인사를 보면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원도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여의도 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 투톱 아닙니까? 실무 그럼요.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초선이라든가 전문가로 모셔왔어요. 그렇죠. 기성 정치권은 싹 빼버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전문가 집단이에요. 예. 자, 대한민국을 실용적으로 꾸려가겠다. 이른바 한동훈의 설계인 것입니다. 한동훈 디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한동훈. 운동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73년생. 그리고 모비딕 소설을 좋아하는 이른바 뉴보수. 예. 이 한동훈이 나서서 지금 여러분들 비대위원 구성된 거 보면 여성, 그 다음에 전문가, 청년, 호남.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도 기존에 국회의원 출신 보내놨더니 여의도 연구원 뭔가 제대로 된 설계나 기획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홍영림 전 기자. 아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엊그제까지 뭐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또 유튜브를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저하고 유튜브 한 번 지금 다 잘 됐어요. 김경률 회계사, 종국 흑서의 저자거든요. 저하고 유튜브 같이 했어요. 예. 좀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유튜브 하거나 김혜지 저 방송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무조건 하고 우리 고 박사님도 잘 되시라고 믿는데 구자룡 지금도 잘 되셨지만 변호사도 늘 같이 했어요. 방송 같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저기 더군다나 우리 유이동 네. 저하고 동갑입니다. 네. 친구 유이동은 평택이잖아요. 네. 같이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른바 70년대생 80년대생 게다가 이제 소울이라고 하는 청년 자립 본인 스스로가 어렵게 성장하면서 자립을 했던 윤도현 밴드 아닙니다. 윤도현. 네. 이 윤도현 군까지 비대위원으로 돼 있다. 그동안 청년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과연 네. 2030 세대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민주당이 30대 장악한 거 아니야. 이준석 전 대표가 MZ세대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특히 남자들. 이번에 딱 구성된 거 보십시오. MZ야. 국민의힘도 변해. 뉴 보수야.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합리적이고 따뜻한 뉴보스로 지금 바뀌는 거고. 그럽니다. 네. 특히 집권당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당 사역으로 아주 실세 중에 실세가 그럼요. 앉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도 3선 이상의 의원이 앉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재선도 갔습니다만 그 재선들이 사실은 3선, 4선 할 정도의 사회적 경력을 이미 관계라든가 이렇게 쌓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만희 전임 사무총장만 하더라도 경찰 어디 아이고. 청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고위직이죠. 예, 그냥 정치 시작했으면 벌써 4선, 5선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상했죠. 그런데 이 장동혁 초선을 그것도 초선도 아니에요. 예. 0.5선입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보선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태흠 의원이 지사 충남 나가면서. 지사 나가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예. 서천 보령에. 그런 분을 딱 사무총장 임명하고 그동안 늘 국회의원이 차지했던 여의도 연구원장 여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론조사를 거기서 철저히 해야 하고 그래야 민심을 파악하고 정책이라든가 어떤 그런 선거 전략의 아이디어를 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문가인 홍영림 기자를 그렇죠. 딱 앉혔단 말이에요. 예. 뭐 자기 비서실장도 뭐 김영동 예. 초선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득권 청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현역 초선이든 재선이든 다선이든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공천혁명이 이루겠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친명 비명 정말 날 세운 그런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들 비대위원 인선을 가만히 보시면 다 전문가 집단이에요. 한 명 예외 없이 다 전문가 집단이고 뭔가 속해 있는 곳을 대표할 수 있는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시각장애에서 정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고난을 딛고서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조명되는 것이고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의 저자이고 그런 참여연대에서 운동권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봐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니다 싶어서 그런 사항을 내부 고발자 형태로 발언을 했던 그런 인물이 김경률 또 민경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수학 관련 한때는 본인이 정말 골수 운동권이었어요. 주사파예요. 예. 그런데도 자기가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순항전선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아니 386이었던 사람이 486, 586, 686, 786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동혁이 누굽니까? 정말 국회에서 그렇게 또 경력도 많이 쌓았는 데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서 그렇게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 전에 고시를 봐서 또 법조인이 됐어요. 예. 장동혁. 그런데다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까지 여의도 연구원이 됐다.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더군다나 비대위 대변인도 호준석 전 YTN 앵커를 발탁을 했어요. 이제 정치 막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호준석 프로에도 오랫동안 같이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많이 나갔죠. 네. 이분이 또 정치허리라고 난 꿈에도 생각을 못해서 너무 얌전해서 그러니까요. 정치를 뭐 허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지금 구로갑에 도전을 맞습니다.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대변인으로 임명을 한 거 보면 한동훈 정치가 정말 기존에 그
갖고 있었던 정치권에서 쌓아왔던 기득권 이건 자기는 다 무시를 하겠다. 그렇죠. 새롭게 한동훈 정치를 시작하겠다. 뭐 예. 이런 선포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 워낙 그 사람들을 유심히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의도 연구원장 인선 배경을 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이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여의도 연구원의 분석과 그 또 통계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곳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법무부 장관 또 그 이전에 검사 시절에 그런 걸 봐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 점이 놀라운 것이고 특히 호준석 새로 선임된 비대위 대변인에 대해서도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십수년 동안 YTN을 지금 출연을 하면서 호준석 진행자, 호준석 앵커가 나가는 프로그램 정말 가면 이 상대방의 이 패널들의 이 답변을 정말 뽑아내는 그 탁월한 질문 능력이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호준석 앵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밀려났던 거 아십니까? 그 잘하던 호준석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3시에 오후 3시에 호준석의 인터뷰라든지 호준석의 오후 3시 프로그램이었는데 YTN의 붙박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 어느새 마치 블랙리스트처럼 사라졌던 거예요. 예.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는 안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진을 했던 것 같아요. 호 앵커, 호 기자, 예.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보면은 앞으로 한동훈 정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이걸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